지금부터 슬랙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슬랙에 대해 알아보자입니다. 슬랙은 최근 작은 팀부터 큰 기업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사랑받고 있는 협업 툴입니다. 오늘 저는 슬랙이 어떤 도구인지부터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다양한 조직에서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슬랙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른 협업 툴과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를 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슬랙의 팀 세팅을 통해 슬랙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슬랙의 유용한 내부 기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현재 다양한 협업 툴이 존재하고 있지만 슬랙에서 특히 잘 제공하고 있는 내부 기능을 통해 슬랙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슬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랙은 지금 보시는 이분이 스튜어트 버터필드라는 이제 개발자 겸 CEO이신데 이분이 만드신 서비스입니다.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사진 공유 서비스 플리커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리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 공유 서비스를 야후에 매각한 CEO입니다. 플리커를 매각한 돈으로 이제 타이니스펙이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글리치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글리치라는 이 타이니스펙이라는 회사는 조금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굉장히 개발자들이 멀리 흩어져서 원격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격 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낀 타이니스펙 개발자들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타이니스펙에서 개발한 글리치란 게임이 실패하자 이 CEO인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타이니스펙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굉장히 경쟁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별도의 서비스로 진화시켜서 탄생한 것이 바로 슬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의 타이니스펙 그 기업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타이니스펙이 슬랙 테크놀로지스로 변했다 이런 웹사이트를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슬랙이 이렇게 떠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즉 돈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트렌드나 비즈니스 환경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회사의 대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혼자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좋은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할 확률을 높이려면 빠르게 의사소통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협업은 속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랙이 사용되기 이전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는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먼저 보게 되면 이메일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쉽게 기술할 수 있고 용량이 클 경우 첨부 파일로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방향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파악하기 어렵고 송신자가 전송하면 수신자는 거부할 방법이 없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단방향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답장이 바로바로 오지 않고 누군가가 보내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메일함을 확인해 보면 필요 없는 메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스팸을 등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메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한데요. 이와 같이 이메일은 누군가 보내기 버튼만 누른다면 송신자는 보낼 수 있고 수신자는 받아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모바일 메신저를 한번 볼 텐데요.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텍스트 길이 제한이 없고 사진, 영상, 파일과 같은 다양한 리소스를 주고받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의 단점도 굉장히 명확한데요. 모바일 메신저는 대부분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계정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과 사의 분리가 어렵고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개인 모바일 메신저로 일과 관련된 연락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나눈 업무 대화는 업무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열람을 하기에 편해야 되는데 모바일 메신저는 구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대화를 열람하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슬랙은 모바일 메신저와 흡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룹 단위의 팀 공간을 쉽게 세분화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기존의 도구들이 쉽게 슬랙에 녹아들 수 있게 할 수 있고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슬랙을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랙의 기초 세팅을 보면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에서 같은 팀원끼리 공유하는 공간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팀 세팅이라고 표현했지만 최근 슬랙에서는 팀 세팅이란 표현을 전부 워크스페이스 세팅이란 표현으로 바꾸면서 팀보다는 워크스페이스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상단에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클릭해서 세팅 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워크스페이스 세팅을 통해 들어가면 다양한 세팅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임의로 기본 세팅, 멤버 세팅, 보안 세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랭귀지라는 세팅인데요. 워크스페이스 언어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워크스페이스 랭귀지를 가장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슬랙은 올해 20년 4월부터 한국어 버전을 준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랙은 현재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현재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총 6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 앤 리브 메시지라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채널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채널은 일종의 우리가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대화방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채널에서 멤버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갔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는 옵션을 조인 앤 리브 메시지 옵션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의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 네임 앤 URL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테스트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워크스페이스 URL에는 제가 작성하지 않은 임의의 슬랙에서 제공하는 문자열들이 뒤에 붙어서 URL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슬랙에서 제공한 URL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URL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바꾸고 싶으실 때 워크스페이스 네임 앤 URL 옵션에 가셔서 원하시는 URL 혹은 이름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멤버 세팅입니다. 첫 번째로 볼 옵션은 Do Not Disturb 옵션인데요. 저는 이 Do Not Disturb 옵션을 보면서 슬랙이 얼마나 조직원들의 업무 외 시간을 존중하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Do Not Disturb 옵션은 그 세팅에서 관리자가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이 시간에는 멤버들에게 푸시 알람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멤버들의 업무 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Do Not Disturb 옵션이 이라고 이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관리자가 팀 멤버 전체에 대해서 Do Not Disturb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 좌측 상단에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클릭하셔서 프레퍼런스라는 개인 설정란에 보시면 개인이 직접 자신만의 Do Not Disturb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멤버 세팅으로는 Display Name Guideline이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이제 멤버들이 워크스페이스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을 나타낼 이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리자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좋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름을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기업들은 이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니면은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조직에서 사용할 때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세팅입니다. 슬랙에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랙에서 대화, 메시지, 파일과 같은 것들은 모두 업무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슬랙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료 모델에 한해서는 메시지는 10,000개까지만 저장해 준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료 모델에 한해서는 이 메시지와 파일을 일정 주기를 선택해서 그 주기마다 보관하고 있는 메시지와 파일을 삭제해서 뭔가 보안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유료 모델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를 말 그대로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워크스페이스를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이 메시지와 파일들과 같은 리소스들을 다시 접근할 수 없게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더 조직의 보안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팅에 가보시게 되면 익스포트 데이터나 임포트 데이터로 리소스를 추출하거나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워크스페이스를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슬랙의 유용한 내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은 이제 메신저의 대화방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우측 이미지와 같이 채널을 생성할 때 Make Private 옵션을 통해 채널을 공개로 설정할지 비공개로 설정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개 채널은 워크스페이스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라면 누구든지 입장과 퇴장이 가능한 채널입니다. 또한 디폴트 채널이라고 하여 관리자가 채널을 생성할 때 이와 같이 모든 멤버들이 자동으로 참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채널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우린 디폴트 채널이라 하고 이는 설정에서도 추가로 생성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개 채널을 디폴트 채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슬랙은 협업 도구이기 때문에 채널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업무의 기록의 성격을 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슬랙에선 채널을 삭제하는 기능을 추천하지 않고 공개 채널의 마지막 멤버가 떠난다면 그냥 멤버가 0명인 채널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공개 채널은 공개 채널과 반대로 초대를 통해서만 입장을 할 수 있는 채널인데요. 초대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람을 할 수 없는 채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공개 채널에서 다른 멤버를 초대를 시도한다면 초대된 멤버가 해당 채널의 히스토리를 전부 열람할 수 있으니 이것이 괜찮지 않다면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비공개 채널에서 마지막 멤버가 떠날 때는 이 비공개 채널에 멤버가 존재하지 않다면 그 채널은 더 이상 누군가가 출입할 수 없는 채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널 아카이브라는 것을 해야 마지막 멤버가 비공개 채널을 떠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 채널이 닫혀도 이 채널에서 나눴던 대화, 파일과 같은 이런 업무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에서 기존의 협업 도구들과 조금 다른 기능들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니펫이라는 기능인데요. 스니펫은 긴 코드나 텍스트를 공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니펫을 사용하여 코드를 공유하게 되면 이 우측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설정한 언어 타입에 따라 문법 하이라이트 기능이나 들여쓰기 같은 문법의 그 해당 언어의 포맷을 유지한 채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나 긴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보이는 랩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랩 옵션은 긴 문장을 한 줄에 작성을 할 때 이 좌우 스크롤이 생기지 않고 자동으로 줄바꿈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 역시 활용하면 스니펫을 더 가독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레드라는 기능인데요. 스레드는 특정 메시지를 주제로 보다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스레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메시지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우측에 다음과 같은 메뉴바가 뜹니다. 이 메뉴바에서 두 번째 버튼인 Reply in Thread를 클릭하면 이 글에 대한 스레드가 생성되고 메시지에 대한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답글을 단 후에
이제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이 답글의 개수가 이렇게 뜨면서 다른 멤버들이 해당 메시지에 스레드가 존재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랙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슬랙에는 제가 발표한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랙을 사용하는 것에 제법 익숙해지셨다면 더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랙에 대해 알아보자 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